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 남구 부동산 입지 분석, 부재 남구에서 옥동, 신정동만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약간 컨셉을 바꾸어서 이제 전체적인 지역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세부적인 지역과 단지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요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을 다니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직 뭐 기타 다른 사유 때문에 임장을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장을 제가 대신 갔다 와가지고 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지역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운데 임장을 가시더라도 좀 빨리빨리 보실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울산 남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 남구에 들어가기 전에 울산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보셨지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전국 지도 중에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요새 뜨거웠던 부산 있죠? 이 부산 바로 위에, 부산광역시 바로 위에 이렇게 울산광역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울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울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이 울산 여기 큰 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울산만의 지도를 보면 여기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또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울주군이 제일 넓고, 그 다음이 북구,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중구, 이렇게 5개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울주군은 사실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서 여기를 보기는,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울산 하면은 사실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 사실 여기 남구거든요. 그래서 남구, 그 다음에 중구, 동구, 북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분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그 비싼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이제 시장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일 시장 강도가 울산은 어떠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울주군은 지금 2분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동구는 1분위에 있어요. 그리고 북구는 3분위, 4분위가 중구, 5분위가 남구인 거죠. 그래서 이 분위에 따라서 지금 시장 강도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구는 아직도 좀 힘들다. 동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울산의 동구는 중공업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울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울산이 원래 옛날에 이제 중구가 먼저 이제 발달하다가 그 점이 이제 남구로 넘어와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울산에는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3개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10명 중에 1명이 다 대기업 이런 식으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3개 중에 1개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게 높았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공업 산업이 잘 이렇게 돼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던가 현대차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구는 중공업이 몰려져 있는 그런 구예요. 근데 최근에 중공업 산업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뭐 수주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직 안정화된 건 아니어가지고 이전에 그 중공업의 그 화랑기 때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동구는 시장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올라오진 못한 거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요새 한참 개발 중이에요.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가 지금 신택지적으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프라가 좀 구축되지 않았지만 지방과 전혀 다르게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계획적으로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지어진 이제 지역들이, 구역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울산에 대해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근 이제 지방시장 열기가 이제 타오르면서 이제 광역시 부동산들의 상승세가 컸는데, 부산이 최근에 좀 거론이 많이 됐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울산도 같이 좀 날아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워낙 날아가다 보니까 올 12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지역으로 묶였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울산은 아직까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산업이 안정화된 건 아니어가지고 막 경제가 막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이라도 좀 올라와 줘야 좀 울산도 좋아질 텐데 이제 최근에 바로 묶여가지고 좀 그런 면이,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드릴 게 울산 남구, 오늘 울산 남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 남구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는데, 최근에 사실 울산이 12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탑으로 봤을 때, 1위가 부산 강서구, 2위가 경기 파주시, 3위가 부산 연제구. 부산도 조정지역으로 이번에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4위가 울산 남구로 계속 분위기가 잘 가고 있다. 근데 울산이 전체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남구가 중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리드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울산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쭉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역 경기도 점점점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쯤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울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남구도 똑같이 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울산 남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조정이 되지만 되게 신기한 건 울산이 제일 안 좋았을 때에도 울산 남구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문수로 아이파크. 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울산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울산에 잘 사는 사람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산의 남구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단지는 항상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합을 유지했다. 물론 동구가 빠지는 건 완전 많이 빠졌었죠. 특히나 뭐 오래된 아파트, 구축 있죠. 좀 제가 평소에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썩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나 정규직 인원들이 많이 감축이 되면서 공실이 되게 많이 나고 가격이 막 거의 막 40%, 50% 막 이렇게 떨어진 단지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현대중공업 그때 한참 잘 나갈 때가 정규직이 28,000명까지 갔었거든요. 한때. 근데 이제 중공업이 쇠퇴되면서 뭐 군산에서 뭐 중공업을 폐쇄하네 어쩌네 이렇게 말 나올 때 이제 여기도 구조조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정규직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28,000이었던 정규직이 15,000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시 올랐는데 이제 15,000까지 떨어지면서 정규직들도 직업을 많이 잃었죠.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정규직들이 많이 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그 정도 빠질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당할 정도면 협력업체 직원이라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좀 많은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미 직장을 많이 잃으셨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2018년도, 19년도인데요. 다행히 2019년도 여기 중반부터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다. 근데 사실 이게 2019년 이 중반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지역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이제 울산의 남구에 있는 공급 물량이 조금 소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2019년부터 좋아졌는데 실제적으로 시세 상승의 모습이 보인 건 2019년 중반기 이후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다른 데가 이제 조정 지역으로 많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시장이 좀 빠르게 오기 시작했고, 지방 시장이 뜨면서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곳은 물론 기타 지방보다는 광역시를 먼저 보기 때문에 광역시 급이 먼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대대광이라고 해서 대전, 대구, 광주가 엄청 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부산은 공급 물량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도 안 좋고 공급 물량도 많았어서 가장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광역시들이 많이 오른 상태 마지막에서 이제 울산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량이 늘어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 평균 거래량이고 이게 이게 월 평균 거래량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월별 거래된 거래량인데 그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낮게 거래가 되다가 이제 부동산의 시장 강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위로 트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거래량, 월별 거래량이 이렇게 세 개가 봉우리가 생길 정도로 거래량이 팍팍 튀면서 조금 기울기가 세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시세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봉우리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봉우리는 2019년 10월 달에 형성이 된 봉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 10월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조정이 다시 전체적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 이사철 때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울산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에 월별 거래량이 이전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2배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형성이 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이겠죠.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6월 대책에 의해서 여기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도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2020년 11월 전세가 상승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전세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와 이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서 이제 투자자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은 점점점 상승 에너지가 커지는 게 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이 거래량이 튀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이 시세의 상승 속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시장 강도를 봐도 거의 절벽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장 강도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또 넘어가서 이제 울산은 보면 남구 아까 전국에서 울산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울산 전체적인 지역에서 남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으며 그러면 남구는 또 동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울산은 남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우리가 볼만한 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기 동들만 보면 돼요. 삼산동, 야음동, 서남동, 달동, 신정동, 옥동, 묵어동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위가 높을수록 시장 강도가 세고 가격이 비싼 동네다라고 하면 지금 옥동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신정동, 그 다음에 삼산동, 야음동, 그 다음에 달동, 그 다음에 서남동, 묵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주로 실거주자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옥동, 신정동, 이제 야음동, 삼산동인데 여기 옥동, 신정동, 야음동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울산 남구에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면 강남에서도 이제 대치동이 있잖아요. 대치동이라고 하면 이제 옥동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표시를 좀 하면서 볼까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옥동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근데 옥동과 신정동은 이미 너무 오른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2020년 6월에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에서 울산에 대해서 이제 추천 지역으로 브리핑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옥정동, 신정동 내에서도 이제 어차피 지금 얘네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광역시급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역시나 다른 광역시들만큼 이 옥정, 신정동들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얘네가 옥동, 신정동 이쪽에 가장 메인 단지가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걔네가 원래 작년 6월까지만 해도 8억대, 7억 말, 8억대 초 이렇게 가격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억, 13억 이렇게 가요.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오른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오른 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이라고 하면 이제 키 맞추기나 이런 걸로 아직 얘네는 좀 덜 올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얘네도 키 맞추기가 이미 끝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봐야 될 동이 이제 야음동인데 이 야음동 같은 경우 최근에 신축이 좀 많이 들어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축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제 욕구를 여기서 해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음동도 이 옥동, 신정동 못지않게 이제 날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가들이 가격이 다 모두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울산은 볼 수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비싼 곳 다 올랐으니 이제 다른 데 봐야 되나? 그리고 근데 울산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또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 남구에는 사실 옥동, 신정동 말고도 좋은 곳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울산에서 실거주로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아직 울산 남구에 투자를 하지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남구에서 옥동이라던가 신정동이라던가 야음동은 워낙에 이래서 좋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6월에 그 투자지역 분석반에서 울산을 추천했다고 했었잖아요. 강의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거동이었어요. 왜 제가 무거동을 추천을 했냐면 울산의 옥동, 신정동, 야음동 이런 애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서도 좀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가격이 조금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 집 마련도 못하고 투자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워낙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 곳 먼저 진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외에 돈이 좀 부족하시거나 소액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 외에 그럼 가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남구에서 찾자면 이제 무거동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보면 여기가 울산 광역시가 있죠. 그러면서 이쪽에 신정초등학교 있고 이런 데가 옥동과 신정동이 있는 여기가 이제 옥동이죠. 여기 옥동과 신정동이 있는 이제 메인 쪽인데 여기 말고 여기에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옥동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대치동,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게 그 이유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 입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메인 입지라서 너무 비싸서 그럼 못 가면 그 다음은 어디를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사실 야움동인데 야움동도 최근에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럼 야움동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저 다음에 이제 묵어동 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 묵어동이 이제 요쪽을 묵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묵어동을 추천한 이유가 여기 옥동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10분, 15분이면 넘어가거든요. 이제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같은 남구에 있고 이제 다른 동이지만 서울처럼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원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이쪽이 또 괜찮아진 이유는 이쪽으로 이제 이 외곽으로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급 지역의 A급 단지는 아니지만 B급 지역의 A급 단지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의 파도를 같이 탈 수 있어가지고 실거주를 마련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가치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시세 상승을 보고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평형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거주는 꼭 가치를 넣어서 사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이제 묵어동을 확대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중간에 요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요즘 지방 주요 도시들의 상승세가 뜨거운데 지방의 메인 입지 단지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단지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른 데 말고 가치가 남아있는 데 이런 데를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에서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묵어동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묵어동의 끝에를 카카오 맵으로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묵어동의 울산 남구 묵어동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선이에요. 이 핑크색 요게 제가 지금 이 핑크색 선을 따라서 경계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데요. 이 경계선에 되게 약간 특이한 점이 여기까지는 울산 남구에 이쪽까지는 울산 남구의 묵어동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울주군이라는 거예요. 울주군의 범서읍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울산 남구랑 중구가 조정지역이 됐죠. 근데 이 울주군은 조정지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서읍에 속하는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지만 생활편이랑 인프라는 이 울산 남구의 묵어동에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얘네들은 신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도 괜찮지 않겠냐. 가치가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작년 6월 달에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때 진입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울산 남구에 제한을 받는 거는 이쪽은 제한을 받지 않고 조정지역도 아니라서 대출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진입하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 울산에서 남구 쪽에 거주를 하고 싶으신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 조사를 나가보셔가지고 좀 알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단지들을 조금 알아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 구축이 되게 많고요. 얘가 이제 울산대학교죠. 울산대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위쪽과 요 밑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조금 오래된 애들이 많고 여기는 신축급
신축이나 준신축급이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묵어동에서 그나마 이제 5년 미만 애들이 있냐라고 하면 5년 미만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입주 연차에 따라서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예정인 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입주 예정인 게 없죠. 그리고 5년 미만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울주군 범서읍에 속하는 애, 여기 로얄 두쿠, 여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얘도 울주군에 속하는 더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년, 15년 이쪽은 어떠냐라고 하면 갈색, 여기는 이제 갈색 애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5년 연두색 단지 5년 미만 가격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 문수산 동원 로얄 두큐 아파트가 이제 34평이 6억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제 6억대가 아니고 6억대는 이미 다 거래가 됐고 그 이상 6억 7, 8천 이상으로만 요새는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년에서 10년 미만 단지 준신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두 번째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들이 남구 묵어동에서 이제 500세대 이상이면서 5년 미만 신축이 찾아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제 단지 중에 괜찮은 단지가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지금 안 나오나? 이쪽에 이제 요쪽쯤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울산의 묵어 위브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묵어동의 행정구역상 경계를 마주보고 있는 울주군 범서읍에서는 여기 문수산 동원 로열 두쿠 요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실 때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 6월에 추천을 했었지만 올해도 이제 남구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여기 울주군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이 안 돼서 가치가 높아졌긴 했지만 이미 이전에 제가 6월에 추천했을 때 이제 울산 이제 로얄 두쿠가 그때 5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6억 8천대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거의 1억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승했는데 가치가 남았을까라고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 남구의 옥동이나 신정동이 가는 이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묵어동이 따라가는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같이 움직이는 신축의 범서읍의 신축,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격대의 움직임을 보시고 먼저 날아간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키 맞추기로 따라가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가치가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를 보고 진입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해 보시라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행정구역상 남구, 울산 남구에 속하는 묵어동에 괜찮은 아파트인 묵어위브 자이 아파트가 더 상승세가 높을 거냐 아니면 행정구역상 남구는 아니지만 생활 인프라를 같이 하고 경계를 마주보고 있는 로얄 두쿠 신축이 상승률이 더 좋을 거냐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꼭 단지를 비교해 보라고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은 신축이 대세인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입지도 좋지만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아가지고 신축발이 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니까 나중에 신축이 들어오면 좀 신축발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학군 인프라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신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난 그래도 남구에 살고 싶어. 아니야. 행정구역이 뭐가 중요해. 난 신축에 살고 싶어. 이렇게 두 분으로 이제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제가 했을 때 이제 그 1월 달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부동산 시장의 대세의 흐름은 역행할 수가 없고
그걸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울산도 이제 광역시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흐름을 같이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서읍에 속하는 문수산 동원 로얄 축구가 3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고, 남구 무거동에 속하는 위부자이는 26.62% 상승률에 그치는 결과를 보게 돼요. 물론 문수산 동원 로얄 축구도 1억 이상 상승을 하고, 무거 위부 자이도 지금 6개월 만에 1억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상승률이 더 좋은 거, 가성비가 더 좋은 거를 찾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를 더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단지에 대한 설명과 그 비교, 6개월 전후 비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